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6월의 둘째 주 경과이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날씨가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아니 이제 그 예산지를 이제 그 마감하는 시점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는 동안 많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 과연 이 비가 얼마만큼 더 내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떤 주로가 형성이 되냐, 이게 이번 주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승철 위원, 주로 컨디션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편성이 좀 몇 개가 깨지면서 분할된 경주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뭐 능력 상세의 마필보다는 각 등급의 부진영 마필 간의 적정 구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확실한 충마가 있는 경주가 좀 드문 것 같고요. 비슷한 능력 또는 좀 부진했는데 최근 여름이 되기 전에 빨리 이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조금 상금볼을 위해서 더 최선 다할 마필들. 여름에는 아무래도 조금 경주마들이 좀 많이 지치고 또 성적이 좀 안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튼 그런 부분을 좀 주안해서 빨리들 쓴 마필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염두에 두시고 분석을 하는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첫 기승을 한다고 표현할까요? 송재철 기수가 이번 주부터 이제 기승을 합니다. 뭐 지금 제대한 지 꽤 됐잖아요. 그 네, 컨디션은 좀 네네네. 어떤지. 예.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현종 기수가 준비하듯이 뭐 송재철 기수도 한 달 전서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몸 상태는 정말 좀 잘 만들어진 상태인 것 같고, 원체 또 군 입대 전에 많은 마방에서 성실하다는 그 이유로 뭐 그렇죠. 많이들 콜을 했던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기승하고 나서도 차주 다음 주도 탈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송재철 기수가 정말 군대 갔다 와서 첫 이제 기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신반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송재철 기수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성실 기수 뭐 이 정도 표현이 됐던 기수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도 전 들었어요. 노가다 주교하는 송재철 기수 뭐 이런 표현도 들었는데 그만큼 성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뭐 첫 기승하는 마필부터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이전과 뭐 컨디션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는 5경주와 9경주가 되어 있고요.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는 3경주, 10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이류경마 마지막 끝부분에 이런 표현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한 개의 경주 집중 분석 코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토요경마는 4경주를 집중 분석 코너로 만들어 봤습니다. 4경주 많은 집중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김종철 위원, 어떤 말에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5번마 천하여제가 지난 경주 불량지로긴 했습니다만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고 선두권을 나선 이후에 뭐 결승선에서는 준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뭐 49조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마필 변화가 온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훈련 과정에 집중을 한 것 같고요. 또한 이동화 기수가 최근 49조 마필과 많은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또 스타트도 괜찮고 마필 몰이도 상당히 열심히 해주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천하여제를 좀 중심에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까지 둬야 된다. 네네. 저는 5번마 천하여제란 마필도 역시 뭐 여기 출전하는 마필들이 다 그래요. 천하여제도 어찌 보면 그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뭐 선행 선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선두권 장악에 실패 시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도 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저는 우리 김준철 의원은 5번마 천하여제를 말씀해 줬는데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번마 원더풀 팡팡도 뭐 질주성 같다라고 평가되는데 얘도 똑같죠. 근데 얘 그 원더풀 팡팡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채공기가 좀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얘도 지금 선두권을 노려볼 찬스라고 평가돼요. 그래서 저는 1번마 원더풀 팡팡을 좀 더 강하게 노려보고 싶다.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것 같아요. 자, 5번마 천하여제의 상대방 어떤 말 관심 갖고 있습니까? 네, 1번마 원더풀 팡팡은 사실 조교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할 때는 이번 경주 자체 출전한 마필들이 이 전적이 적은 마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전을 넘긴 마필들 중에서 아직은 뚜렷한 걸음을 못 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칫 1번마 원더풀 팡팡이 이번 경주에서 사실 인기 1위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도 1번마 있어요. 원더풀 팡팡이 인기 1위도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점을 몰라서 5번을 더 중심에 두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좋습니다. 전개상 그리고 지금 컨디션상 제가 뭐 모르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5번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방송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좀 어필을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이경주는 이렇게 하죠. 이게 어찌 보면 인기만 적정 구도라고 좀 평가돼요. 물론 그 숨겨진 말들의 선방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경주는 1번마 원더풀 팡팡을 비롯해서 5번마 천하여제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함께 뛰었던 2번마 백색강채나 6번마 PK구나 이런 마필 안에서 좀 그래도 경주가 성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중철 위원은 5번마 천하여제 좀 더 강조를 드리는 것 같고요. 저는 1번마 원더풀 팡팡을 어찌됐든 끝까지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로 합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역시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로 치러집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말이 오브마 로열 스마트란 마필인데 오늘은 인기 1위가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김주철 의원 어떻습니까? 네, 뭐 로열 스마트 지난 경주 뭐 이준철 기수가 너무나 열심히 잘 타줬습니다. 그러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어찌됐던 공백을 가진 마필도 있고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5번마 로열 스마트는 당연히 인기를 구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고요. 개인적으로는 6번마 레디선이 데뷔전입니다만 굉장히 좀 빠르게 힘도 좀 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오, 그래요? 레드선도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으진 않겠죠. 이경주는 5번마 로열 스마트하고 그래도 데뷔전에 좀 가능성을 보였던 2번마 블루 대장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는데 6번마 레드선을 강조해 줬습니다. 저는 8번마 비루투스란 마필을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달에 경주시에 나와서 휴양 갔다 와서 재검을 받았는데요. 뭐 재검 때도 뭐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평가돼요. 오히려 그 실전에서 뛸 때 보면 이혁 기수가 좀 많이 붙들고 종반걸음에 변화를 모색했던 말인데 뭐 중속감도 나쁘지 않고 종반걸음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백전이지만 8번마 비루투스란 마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김주철 위원은 6번마 레디선을 설명해 줬는데 이에 좀 관심 가진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이 말보다는 공백 때문에 말보다는 유승환 기수가 무서운 8번마 비루투스를 관심을 또 갖고 있고요. 안쪽에는 사실 5번마 로열 스마트를 이 경주에서 중심에 두고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마필들이 분명히 직전 이상의 경주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은 어떤 마필을 중심에 둬야 될지 100% 결정은 못한 경주입니다. 하지만 이번마 블루 대자연도 김정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게 됐기 때문에 뭐 최선은 필연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과히 쉽지는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경주가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배당판은 로열 스마트 중심으로 인기를 나누겠지만 사실 까다로운 경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마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7번마 천년의 구도란 마필 능력 부진을 당했던 말인데 이전보다는 발주 능력이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그 컨디션 뭐 이런 걸 한번 여쭤볼까요? 네, 공백을 적응을 했기 때문에 또 훈련 과정에서 걸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배대준 조교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말은 더 보여줄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0조 스타일대로 관리를 열심히 잘했고요. 뭐 걸음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7번마 천년구도 많이 좋아졌다. 4번마 스터닝 어게인은 원래 순발력이 강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구력이 좀 단점을 보면서 거세를 당했던 말인데 저는 라이언 기수가 무섭더라고요. 뭐 라이언 기수가 안으로 좀 기대는 말이라고 평가했던 말들을 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안 기대고 들어오지? 뭐 이런 모습. 그래서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이언 기수의 말머리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마 스토닝 어게인 이 말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스터닝 어게인은 제가 뭐 정확하게 이 말에 대해서 뭐 쫓아다니면서 취재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일단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마필로 저는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여기는 좀 거론이 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은 로열 스마티가 인기 1위하고 입상을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편성은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출한 편성이지만 약간은 좀 넓게 생각을 하자 이런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김정철 위원은 6번마 레드선이란 마필을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레드선의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저는 뭐 정했어요. 8번마 비루투스 놓고 공략을 해볼 작정입니다. 비루투스를 놓고 약간은 좀 분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상경주는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는 뭐 저는 인기만 난타전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경주는 뭐 말의 능력을 떠나서 1000m 단거리 편성에서 가장 유리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을 놓고 승부를 보려 합니다. 좀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경주는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자, 여기는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세 달 가까이 세 달째인가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마련한 집중 분석 코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경주 오늘 첫으로 준비한 집중 분석 코너인데요. 이 경주는 그래도 저는 충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차권을 얼마만큼 압축하냐 이게 중요한 경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주철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4경주를 보면서 충마는 18조 마필인 5번마 컬러풀 조이가 김원근 기수가 안장을 했고요. 또 강력한 말머리가 기대되는 마필로서 충분히 충마로서 적합하다. 이 마필을 빼놓고는 사실 이 경주 배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요. 이제 관건은 파트너인데 저희가 또 집중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안쪽에 3번만 희망스타는 사실 지난 경주가 약한 편성은 아니었고요. 흐름도 느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직직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착순권에 들어주고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마차는 크지 않은데 김정준 교수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타주면서 그 정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제가 뭐 조교를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뭐 그런 해안을 가지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컨디션은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기를 모으는 6번마 초원마루도 지난 경주도 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김효정 기수가 야무지게 말모를 했는데요. 물론 약간의 이 게이트 안에서 약간 이 스텝이 조금 엉기면서 늑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모래에 대한 적응은 아직도 더 시급하다. 저는 6번마 초음마루도 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또 생각을 하실 텐데 모래에 대한 적응은 조금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또 외곽의 11번 브레이키는 일단은 뭐 현등급 적응 능력을 지난 경주를 통해서 경험을 해서 분명히 배양이 됐습니다만 운이 좀 안 따르네요. 게이트가 너무 외곽으로 좀 밀려버렸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컬러풀 조이가 좀 빠르게 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3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인기를 어느 정도 모으고 컬러풀 조이에 붙여서 파트너로 일단은 대두되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조금은 좀 불안한 점들이 있어 보인다. 그에 비해서 4번마 승리 플러스는 뭐 강점이 있는 마필, 뭐 뚜렷한 뭐 이 한 발의 능력이 있는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적의 운영이 이루어질 때 그 걸음 그대로 뛰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난 경주 바람을 그리다 장산 플라이 등이 끄는 레이스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병을 한두를 보라고 하면 7번마 내각 끝판왕이 훈련 때 모습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 또 김효정 기수가 원체 말모를 정말 잘합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그 진로가 다 막히는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그 진로를 계속 소리를 쳐서 공간 확보를 한 이후에 추입을 하면서 또 우승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김효정 기수가 이제는 좀 기술이 일치월장함은 물론이며
이 경주를 분석하는 경주의 이제 여러 그 다양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머릿속에 그리고 운영을 하는구나라는 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복병으로는 7번마 내각 끝판왕을 좀 보고 싶은 레이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집중 분석에서 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려 했더니 논스톱으로 그냥 갔습니다. 자, 김주철 위원이 5번마 컬러풀 조이 중심에서 4번마 승리 플러스와 7번마 내각 끝판왕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문세영 기수가 하위 등급에서 선행을 가서 한 바퀴 1순을 했어.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나왔는데 또 선행을 이 편에서 못 갈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얘가 원래 선행마가 아니잖아. 이전에 뛴 모습 보면 다 추입으로 싸웠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저라면 선행을 갈 수도 없겠지만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자리만 잡고 포지션만 잡고 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중반에 딱 뛰는데 경주 뛰를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반에 딱 있으니까 선입권 3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문세영이 안 간대. 그래서 내가 사건을 놀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널널하게 우승 치는 거죠. 그래서 말의 능력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버마 컬러풀 조이가 우리 김주철 위원이 이제 힘이 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따라가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오버마 컬러풀 조이는 인정하고 상대만을 찾고 싶은데 자, 우리 김주철 위원이 4번마 승리 플러스 그리고 7번마 내각 끝판왕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컬러풀 조이가 따라갔을 때 내각 끝판왕한테는 더더욱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7번마 내각 끝판왕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이제 4번마 승리 플러스는 오피서 자마 전형적인 오피서 자마 같습니다. 고기가 높은데 어찌되었든 딱 참고 한 발을 딱 끌어내면 나올 수 있는 거로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고요. 뭐 3번마 희망스타가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희망스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한계점이에요. 근데 이러한 편성을 만났는데 뭐 승부를 안 하지 않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번마 희망스타 역시 얘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피를 좀 드리고 싶은 말은 5번마 컬러풀 조이가 선행을 나서지 않고 내가 끝판왕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택한 말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한일 매직입니다. 이거는 D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붙드는 말이에요. 이번에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붙들지 않고 앞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따라가도 나름대로 현등급에 입상을 했던 말인데 그거는 어부지리 같아요. 근데 얘가 꾸역꾸역 버티는 걸음 갖고 있죠. 근데 꾸역꾸역 버티는 것보다 앞에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평가돼요. 그래서 저는 복병마 12번마 한일 매직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구멍수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이 5번 놓고 4번, 7번 이 두 마피를 추천했고요. 저는 컬러풀 조이를 놓고 5번 중심으로 해서 3번, 4번, 12번을 추천했습니다. 자, 뭐 12 안 될까요? 아니요, 뭐 박상호 교수가 원체 지난주도 좀 기가 막혀 타죠. 네, 레이스 잘 풉니다. 네. 또 이런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들었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박상호 기수는 정말 앞뒤를 안 가립니다. 그런 식으로 뭐 레이스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타주는 기수이기 때문에 한일 매직 안 될 확률이 있는 건 아니죠. 된다는 확률이 저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우리도 잊지 않으려고 더 준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 토요경마 시작점에서 저희 집중 분석을 잠깐 복귀를 하고 뭐 잘했으면 또 광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못했으면 반성의 기회로 다음 걸 잘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주만큼은 뭐 지금 그 예상지에다 적어놨다가 현장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번을 얘기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말씀을 거세한 말이어서 우리가 안 한 거는 뭐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인기 모으는 말이라서 뭐 거세한 말 체중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추천 안 했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야.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혼합 4등급 1200m 경주로 치러집니다. 김정철 위원. 네, 승부 경주. 죄송합니다. 네. 잠깐 이 김종철 위원의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그냥 급하게 가다 보니까 승부 경주. 네, 오경주인데요. 능력은 분명히 좀 우열이 드러나는 레이스이긴 합니다. 12번 더 스파이커가 있고요. 10번만 강하총각. 강하총각은 일단 지난 경주 선취입이 가능하다는 걸 또 입증을 했기 때문에 도둑 두 마리 전력이 분명히 뭐 인기 1, 2등입니다만 배당도 최저 배당을 형성할 마필들인데요. 저는 여기에 분명히 좋아진 마필이 있습니다.
뭐 늘 그냥 그냥 좋아졌다. 이건 뭐 오로지 광고를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적중을 못하더라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는 저는 그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저는 뭐 두 마리는 인정을 합니다만 축으로 놓을 생각은 아니고요. 분명한 좀 복병권의 마표를 중심에 두고 한번 이번 경주 압축해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경주의 이런 표현이에요. 인기말을 인정을 하지만 어찌 보면 김주실 위원은 내용적으로 좋아진 말이 하나 있다. 그 말을 놓고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본예상부터 과연 무엇이 좋아졌는지를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본예상부터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예상을 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까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여기는 뭐 충마급의 마필은 존재하지 않나. 근데 후차권이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김수현님 어떻습니까? 네, 뭐 3번마 금화울섬이 여전히 발 바꿀 때 결승선 추입 과정에서 발 바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박합니다. 하만식 기수가 정말 직전, 직직전 모두 인위적으로 좀 발을 바꿔주면서 성적을 냈는데요. 자, 안토니오가 기승을 하는데 그런 점은 14조에서 분명히 인지를 시켰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금화울섬은 뭐 인기 1위 마필로서 충분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선행을 나서고자 하는 마필들이 사실 좀 생겨버렸습니다. 이번 레이스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후차권도 사실 압축하기가 녹록치는 않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예. 저 역시도 3번 금화울섬은 어찌되었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상대 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상대 말 한 마필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좀 파이트 투데이는 인기를 좀 어느 정도 몰이를 할 것 같은데 네, 뭘 그렇죠? 저는 파이트 투데이를 일단 센 말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안 보기 때문에 검진 필요하다. 네네 저는 거리 늘린 1700에서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경주 정말 쥐어짠 것 같습니다. 물론 27조에서 지난 경주의 그런 패배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마필을 그렇게 뭐 허투루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여기엔 좋아진 마필들이 뭐 10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나 9번마 선스타트 이 이두도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과연 7번마 파이트 투데이가 공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겨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고 6경주를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9번마 선스타트, 10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 얘를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딱 한 마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10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가 청담 타이거하고 함께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동일 마바이 마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담 타이거가 선회를 가는 경주에 이게 뭐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스물싸게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고 청담 타이거는 고개가 막 이제 들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라이언 기수가 따라가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총알가치란 마필도 결코 느리진 않을 겁니다. 이 경주에서 얘네들이 맹주도 있고 얘네들이 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총알가치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 발주 부분 같아요. 발주 부분인데 이번에는 김동수 기수가 좀 잡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속감이 나쁘지 않은 마필. 저는 4번마 돌격 앞으로 1300m 치르고 지난번에 1700 이 외곽인은 10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한테 깨졌지만 이번에는 4번마 돌격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6경주 이렇게 정리하죠. 3번마 금화울섬은 그래도 우세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김종철 위원은 9번마 선스타트, 10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를 상대방으로 지목했고요. 저는 4번마 돌격 앞으로 꼭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김종철 위원. 네, 이번 경주는 뭐 대상 경주 큰 대회 출전했던 3번마 델타 브라더가 부담 중량이 5kg가 감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맞고요. 또 한동안 좀 애를 썩히다가 직전부터 좀 이제 변화가 분명하게 보여준 5번마 레이먼드가 이두가 뭐 인기를 모으는 것처럼 개인적인 최근 컨디션에 비해서는 이두가 좀 앞서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야, 레이먼드란 말은 정말 기승하기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김용문 기수가 이겨낼까 이게 걱정돼요. 근데 김용문 기수가 생각보다 파워가 굉장히 좋습니다.
체형은 조금 뭐 말라 보이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얼굴이 원체 좀 작기 때문에 좀 말라 보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파워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레이먼드 이게 조금 직진성이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유도가 좀 잘 안 되고 마필이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김영군 기술이면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델타 버라더보다는 레이먼드가 더 세지 않겠느냐 이제는. 원래는 더 세죠. 네, 이제는 네, 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제가 라운돌풍 외치다가 우리 김춘수님이 라운돌풍 같이 이렇게 외쳤는데 전 못 맞췄어요. 이게 문세영 기수가 기사하는데도 못 믿은 거야. 정말 많이 마지막까지 붙들다가 딱 한 발을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타야 되는데 김용gun 기수가 그렇게 타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 5번 요 두 마필이 좀 인기를 누리겠지만 그 틈새를 노릴 마필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 틈새를 노릴 마필을 뭐 한두 정도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청강성은 저는 아직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물론 최근 들어서 분명히 이거는 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현군 진입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조가 신조기 때문에 마방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강성호 주교사께서도 예전 31조 주교부로 계실 때부터 늘 열심히 해오셨던 분이고 또 저희들도 취재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방을 새로 오픈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조금은 좀 그분하게끔 이렇게 좀 편하게 두는 게 오히려 응원을 하는 거지 뭐 가서 이 말은 벌 수 있습니다. 이 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떠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매너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강성에 대해서 계속 여쭙지를 못하고 있는데 매주 얼굴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청강성은 제가 볼 때는 감량 이점에 이번 경주에 선행을 만약에 나서기만 한다라고 하면 청강성은 예전처럼 한번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또 마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부연 설명드리면 청강성은 여기서는 앞선을 장악하고자 하면 널널하게 장악할 수 있는 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저는 청강성이란 마필이 과거 이제 37조에서 출발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은 좀 따라가도 경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몰락했던 부분이 이제 부담 증량도 있지만 사실상 그 작년 10월 달에 치고 나서 열창을 좀 많이 좀 심하게 알았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강성이라는 마필은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경주로 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300m 경주. 자, 김종철 위원 어떻습니까 여기는? 네, 8경주는 일단 승급전 나서는 1번마 비카브 레이싱과 7번마 우대룡 이 두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카일룸 여제는 같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지난 경주 유성환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유성환 기수답게 타서 뭐 우승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렇죠. 여력은 정말 너무나 없었다라고 저는 보는 레이스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만약에 불량주로를 해서 선행을 편하게 나가면 조금은 그러니까 편하게 나가면 조금 더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인기에 비해서는 말 능력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여력은 없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카일룸 여제는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앞뒤를 다 보여줬잖아요. 추입으로 왔고 앞에도 갔지만 얘는 약간의 좀 체공기가 있어서 또 승급하고 4등급에선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저 역시도 평가하고 있고요. 안쪽에는 이번만 팔도 대장이 어때요? 이거는 좀 들어갔습니까? 네, 뭐 공백이 좀 있어서 그 컨디션을 좀 조절하는데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스퍼트 능력이나 뭐 구간별 이 호흡 같은 거 이런 거보다는 일단 공백기 컨디션 조절에 더욱 주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쉬운 레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히 공백을 이제 적응하고 나면 분명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저는 그냥 팔도 대장은 재건 보고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네가 그냥 앞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팔도 대장은 이게 공백전에서 얼마나 인기를 부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팔도 대장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철 의원은 역시 이제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1번마 피카브 레이싱, 7번마 우대룡을 언급해 줬고요. 저는 2번마 팔도 대장은 공백전이지만
물론 컨디션을 살펴봐야겠죠. 근데 팔두대장은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도 정신이 있는 말. 어찌 보면 여성 기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내 3등급 1700m 경주. 자,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네, 구경주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요. 8두의 단출한 편성입니다. 인기는 5번마 동방의 기억, 여기에 올해 휴양을 갖고 나오는 2번마 브레고리. 자, 2두가 인기를 일단은 모으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동방의 기억을 제가 지난 경주 방송에 제가 이 말이 그러니까 없다 이런 얘기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네. 37점 하필은 못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비드 기수가 너무 잘 타됐고 또 준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정말 좀 앞이 컴컴하면서 뭐 그 다음 경주 이렇게 뭐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멘붕이 왔었는데 여튼 동방이역은 분명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경주를 기점으로 브레고리가 휴양 공백기를 가졌는데 뭐 유성환 기수가 열심히 또 훈련 과정에 참여를 해서 좋은 마필로 또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승하기 때문에 여튼 구경주는 2두가 인기를 모읍니다만 제가 노림수를 가지는 말은 조금은 좀 따로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2번막 브레이고리, 5번막 동방의 기억. 이 두 마필을 저배당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을 놓고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기마의 저배당 막권을 거꾸로 공략을 하는 것은 중배당을 최대한 압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를 마지막 경주인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뭐 2등급 편성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여기는 물론 인기마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뭐 중배당, 기본 배당이 좀 높게 나오겠죠. 근데 중배당에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겠지만 여기는 정말 노려볼 가치 있는 복병마가 출조합니다. 정말 이러한 편성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너는 그런 편성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간에 외쳐왔던 말이 야, 이번에는 정말 해볼 만한 편성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경주지만 승부처로 좀 진행했고요. 만약에 뭐 제가 중배당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했지만 현장 상태에서 제가 본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컨디션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경주는 뭐 인기만을 무시하지 않겠지만 노림수에 있는 마필에 반란도 기대하고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답니다. 주로 컨디션이 어찌 보면 또 엉망이 될 겁니다. 그 엉망이 된 주로 컨디션을 어떻게 내가 살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뭐 1경주부터 제가 승부경주와 상경주가 첫 승부인데 뭐 1경주부터 내가 한 3경주, 4경주까지 살펴볼 거야? 근데 어떻게 살펴볼 거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우승한 말의 기록이라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전 기록들하고 좀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반부를 대비하면서 내가 슬기롭게 해쳐가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로 컨디션 엉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마에 참여하면 경마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